네, 힘 빠지는 순환매라고 오늘 시장을 정리했습니다. 종가 보시면 코스피는 0.83% 내린 2,625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1.57% 더 크게 밀리며 853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만이 매수를 보였습니다. 최근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속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1월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2월에도 흐름이 이어가는 듯 했지만 월말 들어서 다시 좀 발을 빼고 있죠. 외국인 249억 원의 매도를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보였고요. 기관은 1,000억이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1,552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양시장 안에서 하락했던 특이점들 무엇이 있을지 코스피 하락 특징주 볼게요. 아센디오가 결국 하한가까지 밀렸습니다. 초전도라는 옷을 입으면서 엔터주가 다시 태어나는 걸까? 연일 상한가를 보여줬던 아센디오였는데요. 오늘은 크게 밀리면서 그동안의 상승을 반납했고요. 화장품주 중에서는 토니모리가 오늘장 크게 밀리며 5,42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또 전일 실적을 발표한 하이브 7% 넘는 급락에 20만 원대까지 다시 내려앉았고 한올바이오파마도 6%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보시죠. 오늘 코스닥의 하락 특징주로는 새네 개 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코셈, 다보링크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테라사이언스의 경우에는 리튬 테마로 엮이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다시 이를 반납하고 있네요. 에브리봇은 조금 전에 짚어드렸다시피 오늘도 20% 넘는 급락에 33,300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이런 하락에 어떤 종목을 담아봐야 될까요? 두 가지 후보를 준비해봤는데 첫 번째 후보, 페나켓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MSCI 지수 변경 5월에 또 있죠. 그를 앞두고 과연 어떤 종목이 이 지수에 편입이 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사전에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와 LCD 현대일렉트릭, HPSP는 하락 마감했고 엔캠과 알테오젠만 간신히 강보합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들을 봐야 되는 이유는 아직 5월이라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지만 최근에는 MSCI 정기 변경 이슈로 인한 주가 수익률 매번 반복되다 보니 투자자분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월, 5월, 8월, 11월 등 4차례 정기 변경이 실시가 되고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이 기대가 되는 이벤트죠. 특히나 최근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것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막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는 이 패시브 자금 유입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실제로 있고요. 지난 2월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한진칼이 편입이 발표되기 전 2달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보면 각각 70%, 50%의 이 큰 기업들이 주가 상승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가오는 5월 페낫계 후보를 찾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2월 들어서 35%, 알테오젠은 사실 개별적인 이슈까지 더해졌지만 100% 넘는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또 엔캠의 경우에도 10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벌써부터 움직였기 때문에 5월 이 패시브 자금 기대가 예전만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종택 매니저님, 네. 오늘같이 좀 시장이 재미없을 때 네. 이런 종목들, 이슈가 있지만 쉬어가는 종목들 담아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2월에 많이 올랐으니까 네. 좀 그 효과가 가미될까요? 저는 우선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담감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저희가 좀 다뤄드렸던 에브리봇이라는 기업도 사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 그 이상의 어떤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다 보니까 정말 한 달 가까이 올랐던 주가를 불과 몇 거래일만 내릴 정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얘기 주신 것처럼 알테오젠이라든지 그리고 엔캠 이런 기업들이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이미 많이 좀 선반영이 되었다고 좀 보여지고요. 물론 최근 시장의 좀 특징 자체가 강한 기업이 또 강한 어떤 주가 상승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뭐 참고한다고 했을 때는 뭐 조정 시 좀 매수를 활용하는 좀 그 구간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5월달 그 이제 편입 지수 교체 관련된 부분들 관련해서는 사실 많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땐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그 시기가 다가온 시점에 좀 시세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 좀 매수를 좀 활용하는 것들을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입니다. 실상 5월 MSCI 편입 예상이라면은 3월, 4월이 뜨거운 게
뜨겁기가 마련인데 지난 2월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한진칼의 주가 상승을 보고 벌써부터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들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주가에는 좀 선반영이 된 것 같다. 지금 따라붙기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사실 이 네 종목 말고도 MSCI 편입 예상 후보로 뭐 신성 델타테크도 있고요. 현대로템도 있는데 어떤 종목이 후보로 거론되는지 김태성 본부장님 그 안에서 조정 시 매수 노려보고 있는 종목 있습니까? 일단 결국에 이제 수급이 들어올 만한 명분, 그것도 이제 꾸준히 들어올 만한 명분이 있는 기업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과하게 올랐다라고 하는 기업들의 이 면면을 보면 사실 이제 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 그리고 내보였던 숫자들은 굉장히 좋았던 상황이에요. HD 현대일렉트릭 이 발전기라든지 변압기, 전압기가 잘 팔리니까 당연히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의심의 여지 없이 이제 수급이 붙어준 거고, 엔캠은 조금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명분이 명확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없이 단순히 수급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쪽을 좀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초전도체 때문에 이제 신성 델타테크를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것 같은데, 이건 저의 이제 개인적인 어떤 편견일 수도 있긴 하나, 이 신성 델타테크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전체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아직은 방산이 아니라 이 전동화 쪽에서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전동화 쪽에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종택 매니저님도 혹시 그럼 조정 시 매수 의견으로 볼만한 종목 골라주실 수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저는 이제 좀 건설 기계 쪽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좀 많이 쉬기도 했고요. 최근에 이제 현대로템은 좀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간 기업들 위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쪽도 오늘 보면은 조금 전에 좀 뉴스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현대로템,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 이 정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두 분은요, 이 5월 MSCI 편입 기대 속에 많이 올랐던 알테오젠, 엔캠보다는 덜 오른 종목 쪽으로 집중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현대로템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 건설기계 쪽을 꼽았습니다. 또 오늘 갤럭시링과 관련한 뉴스도 나왔는데요. 장끝까지 상승을 유지하진 못했네요. 일단 인터플렉스가 대표적이죠. PCB 관련주로 뉴플렉스와 함께 갤럭시링 수혜주로 꼽히는데, 인터플렉스는 오전장에 잠깐 올랐다가 오히려 12% 넘는 급락, 14,280원에 장을 마쳤고요. 뉴플렉스도 6.77% 내림세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미지스의 경우에는 플렉시블 센서 기술에 대한 기대가 있는 종목인데요. 1.04% 상승 마감했고, 하이딥은 0.63% 오름세. 대체적으로 갤럭시링 관련주들은 오전장만 강했고 오히려 하락 혹은 급락한 종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이 뉴스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걸까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갤럭시링이 처음으로 실물 공개가 MWC에서 되었습니다. 혈류 측정 및 심전도 센서 등을 탑재하고 있고요. 웨어러블 기기와 AI가 결합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삼성은 이제 커넥티드 케어라는 비전을 내놓았는데, 앞으로 운동이라던가 수면 코치, 우리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착용하며 데이터를 모으고 그로 인해 헬스케어까지 신경 써줄 수 있는 커넥티드 케어 비전의 일환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경쟁 제품으로는 오우라링이 있는데요. 무게만 놓고 봤을 때는 오우라링보다 가볍고 또 부드러운 디자인으로 착용감이라던가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앞서 봤던 인터플렉스가 대표적이고요. 하이딥, 지네틱스, 이미지스 등이 있습니다. 왜 이 시장을 삼성이 가져가려고 하는 걸까요? 웨어러블 기기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죠.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이 시장 자체의 파이 역시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세계 웨어러블 기기의 시장은 한 72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2030년에는 무려 1,860억 달러 시장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우라링, 헬리오링, 이비링이 있는데 여기에 삼성의 갤럭시링 그리고 애플링까지 참전할 전망입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쭉 보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 시장과 그리고 이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많은 수요가 있으면 아는데 오늘 왜 주가에서는 미약하게만 반응하고 오히려 인터플렉스는 급락으로 장중에 색깔을 바꾼 걸까요? 결국 이제 제품이 어떤 이벤트에서 출시되기 전에 기대감이 올랐다가 출시되고 나면 일단은 어떤 이제 세론 뉴스로 이제 작용이 되는 부분들이 오늘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근데 의문이 하나 듭니다. 제가 아직 실제로 이제 착용을 해보지 않아서 조금 더 봐야 되겠으나 지금 이 갤럭시 링이 하고 있는 대다수를 사실은 갤럭시 워치에서도 저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이게 얼마만큼 이제 더 잘 팔릴까는 뭐 봐야 되겠죠. 봐야 되긴 해서 관련 기업들을 좀 압축을 하는 게 이제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오늘 이렇게 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제 조정의 폭이 깊었기 때문에 관심은 가나 조금은 길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갤럭시 워치와 갤럭시 링의 차이를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실제로 저희도 사용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확한 비교 분석은 어렵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 관심은 끌었는데 시장 탓인지 아니면 이슈가 약해서인지 관련주들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했고요. 앞서도 이제 몇몇 가지의 관심주를 봤는데 정종택 매니저님, 그 안에서 진짜 갤럭시 링 수혜주로 우리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볼 만한 종목은 있을까요? 저 시장만 커 간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다 모든 게 저는 관심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의 역사를 좀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처음에는 문자 보내고 전화하는 기능에서 지금은 이제 인터넷 기기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갤럭시 워치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헬스케어 그런 기능들도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폼팩터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거에 대한 얼리 어댑터들의 기대감으로 좀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실체도 아직 없고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시장이 과연 그 추정치대로 커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저희는 어떤 개별 기업보다는 이 업종과 테마가 좀 형성돼 나가는지 이런 부분을 좀 주안점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갤럭시 링 관련해서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두 분이 선택한 오늘의 종목은 사실 MSCI 이슈도 아니었고요. 갤럭시 링 이슈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종목으로 한번 그럼 내일 돌파를 해볼게요. 정면 돌파 가능한 종목 무엇이 있을지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부터 전해주시죠. 네, 앞서서 이제 매니저님이 건설기계 이야기할 때 약간 흠칫했거든요. 네,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두산 밥캣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 저PBR 관련주들이 많이 거론이 됐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사실 이제 저PBR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굉장히 약한 모습. 허나 저PBR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반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위치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산밥켓은 뭐 0.9 이하의 이제 저PBR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인프라 관련 투자가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데이터 센터의 비중은 계속 커져 나갈 것이고, 그럼 거기에 들어갈 전력이 필요하고, 그 전력이 필요하면 당연히 또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한 수요, 그리고 IRA를 통한 공장들의 증설, 이런 것들이 좀 겹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두산 밥켓 이 4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6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고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SCI 지수 편입 기대는 아니지만 건설기계 쪽에서 힌트를 또 찾아봤습니다. 두산 밥캣이 내장 시초가 공략주 목표 주가는 6만 원까지 바라보겠고요. 정종택 매니저의 시초가 공략주는 건설기계 안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쪽입니까? 네, 다른 쪽이고요. 그래서 좀 쉬어가지만 매력적인 기업들이 아직 많다고 생각되고 있는 반도체 업종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좀 종목을 좀 반도체 업종에서 좀 특징주로 뽑아본다고 했을 때는 예스티라는 기업의 주가 흐름이 좀 좋았고요. 그리고 4분기까지도 나름 좀 견조한 실적 흐름을 보였던 KC텍은 다시 한번 또 고가 부분에서 또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4분기에 좀 두드러지게 실적 호전에 대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좀 시장에 대한 점유율도 높은 이제 반도체 칩을 만들 때 전자파를 좀 막아주는 어떤 진공 증착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한 95% 가까이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좀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력 플러스 실적의 기대감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기업인 제너셈을 좀 준비를 했고요. 가격 전략 좀 얘기 드리면 이제 매수가는 14,500원이고요. 손절가는 13,000원,
목표가는 16,0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에 수익을 안겨줄 시초가 공략주는 제너쌤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16,000원 제시해드렸고요. 그 외에 우리 정종택 매니저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어디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녹색 밴드에서 정종택 검색하시면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제 중소형주 호실적 기록한 기업들 데이터들을 좀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관심 받을 때 굉장히 큰 시세를 내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좀 종목들을 좀 스크리닝하고 싶으신 분들은 녹색 밴드에서 정종택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종택 매니저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내일장 정면 돌파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